2007년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릴 제품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바로 아이폰이었죠. 스티브 잡스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발명품을 아예 제로의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본인이 그 전설적인 키노트에서 밝혔듯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를 하나의 기기로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죠. 기존에 이미 있던 기술들을 결합하고 통합하여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브랜딩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품 서비스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느냐가 그 사업의 본질이자 핵심이니까요. 좋은 제품이 기획되었다,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품, 서비스를 팔게 된 이유, 목표, 판매하고 싶은 대상, 사용해봤으면 하는 소비자, 이 제품 서비스의 특징과 강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나온 확률이 크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일관된 컨셉과 테마로 외부에 노출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마케팅이고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기획력은 사업의 뿌리이자 줄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잡혀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파생되는 가지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는 매대에 깔린 수많은 상품들 중 내 상품이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그나마 나은 실정이죠. 온라인이라는 우주처럼 무궁무진한 공간에서 별처럼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 중에 하필 고객이 내 물건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상품들 중 내 것이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너무 뻔한 소리죠?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고객의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상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최근 구매한 제품 서비스를 떠올려보세요. 과연 정말 필요해서 산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옷부터 해서 커피, 배달음식, 스트리밍 서비스, 인테리어 제품, 취미용품, 장비, 전자기기, 화장품 등 진짜 필요해서 구매한 것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 제품을 보고 난 이후에 광고나 콘텐츠를 접하고 난 이후에 사고 싶어진 물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제품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 몰랐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상품들을 구매한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딱 찾는 용도에 맞았다든지, 디자인 자체가 엄청 예뻤다든지, 얘만 되는 어떤 기능이 있었다거나, 얘만 사이즈가 딱 맞는다든지, 진짜 가격이 저렴했다든지, 친환경 소재만 사용했다든지, 이미 내가 갖고 있었던 다른 아이템과 호환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판매자나 모델이 정말 매력적이었다라든지 하는 차별화된 강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아닌데? 난 그냥 검색했을 때 얘가 그냥 위에 있길래 그냥 생각 없이 산 건데?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 검색한 키워드조차 어떤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검색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상위 노출되었던 그 상품은 당신의 욕구에 딱 들어맞는 특징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그 검색할 만한 키워드에 맞는 상품명으로 제품 기획을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고 판매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처럼 작은 초기 브랜드는 어떻게 제품 기획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제품 기획에도 크게 4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하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것.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 세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볼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 네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 1번은 말 그대로입니다. 시장조사,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샘플을 통해 시장에 이게 통할지 테스트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는 것이죠. 제품 기획의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앱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든 배달의 민족, 환경 미화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시중 빗자루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 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대박이 난 마이 빗자루, 스포츠 및 액티비티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함과 휴대성, 방수 기능을 갖춘 고프로, 남다른 편안함과 디자인으로 성공한 룰루레몬 등이 있습니다. 2번,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이것은 같은 상품이어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어떤 이미지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포지셔닝과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유리잔이라도 이것은 물컵입니다 라고 하면
저렴하게 판매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위스키 잔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몇만 원의 가격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몇십 년 전에 제작된 중고 의류를 구제 상품이다 라고 하면 그저 오래되고 저렴한 느낌이지만 헤리티지가 있는 빈티지 상품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유행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는 수집 가치가 느껴지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그 돌에다가 애완돌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차별화를 두고 인스타그램 내에서 화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의자를 두고 요것은 사무용 의자입니다 혹은 게임 의자입니다 라고 네이밍을 붙여서 특정 타겟층을 공략할 수도 있겠죠. 3번,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볼 것인가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사이즈를 바꿔보거나 기능을 크게 극대화하거나 특정한 상황에 맞게 바꿔보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노트북이어도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 크기를 늘려서 그 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고성능 데스크탑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성능에 치중할 수도 있겠죠. 가정용 선풍기를 조그맣게 만들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크기를 키우고 파워를 높이면 업소용, 공업용 선풍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선풍기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업소용 대형 선풍기가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건 수긍이 가겠죠. 4번,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폰이 대표적으로 이 카테고리 상품일 텐데요.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서 더 효용성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애플에서 출시된 애플워치도 시계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상품이고 이외에도 귀찮아하는 남자들을 위해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을 한 번에 합쳐버린 우르오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기계로 결합한 LG 같은 것도 있고요. 어릴 적만 생각해도 지우개 달린 연필이나 삼색 볼펜, 사색 볼펜, 샤프 달린 펜도 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처럼 사업과 마케팅의 본질이 제품 기획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아이템을 마케팅과 광고로만 매출을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질, 즉 상품이 좋으면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상품은 기획단에서 브랜딩이나 마케팅 결이 잡힙니다.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봤을 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대표님들이 자식 같은 내 상품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객이 듣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송기령님의 세바시 강연 말 맞따라 만드는 입장에서야 이게 리모컨에 터치스크린을 넣고 각종 최신 기술들을 넣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막상 리모컨을 쓰는 사람들은 리모컨을 쓸 때 리모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버튼을 만질 뿐 보는 건 이로 인해서 바뀌는 화면들이죠.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 내 생각을 하면 엉뚱한 방향의 제품 기획이 나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공조 시스템이 그 터치가 아니라 드르륵 드르륵 그 아날로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버튼 찾느라 전방 주시를 못하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이템 혹은 욕구를 일깨워주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고 뿌리이고 줄기다. 나머지는 저절로 파생되는 가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품 기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무료 컨설팅을 통해 몇몇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요. 저 또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무료 컨설팅은 마감이 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